네, 안녕하십니까. 허쉬엇을 이번에 15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재팬 머슬 컨테스트에 있었던 핀 모델 프로전이고요. 이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처음 IFBB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작년에 프로들이 탄생을 했고, 이 일본 머슬 컨테스트가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열리는 프로쇼여서 주목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되게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대회를 가지고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콘텐츠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첫 번째 열리는 프로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 선수들 총 9명, 제가 여기 오타 낸 건데 9명이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 9명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토대로 또 추가해서 저지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선수의 체형의 구조, 그 다음에 장단점들, 그리고 다음 시즌 혹은 다음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저의 시각으로, 그리고 피드백을 받은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5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그리고 경기 중에서 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분류를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핀 모델은 다른 타 여성 종목에 비해서 근육의 세퍼레이션이라든지 혹은 근육의 컨디셔닝을 극도로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과 프레임이 엄청 중요한 한 가지로 되게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디빌딩에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상체, 하체, 그 다음에 앞뒤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지적들, 피드백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당연히 이제 컨디셔닝, 그리고 전반적인 무대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5가지 구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출전했던 선수들, 9명의 선수들,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이제 탑 4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4등, 5등, 6등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핀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디빌딩과는 조금 다른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비키니라고 하는 종목과도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근육량이나 조금 완벽한 컨디셔닝보다는 조금 더 볼륨 있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그리고 프레임과 실루엣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승패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었고요. 거기에 핀 모델이 원하는,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원하는 그 컨디셔닝 상태가 정확하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나타나게 된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우선적으로 심사위원은 선수가 무대에 등장하는 그 순간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판단 하에 이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에 가장 걸맞는 선수를 이제 찾아내는 그러한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프레임, 그 다음에 실루엣. 요 실루엣에서는 이제 X 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여성 종목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아워글라스 쉐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지 않게, 과한 힘이 들어간 상태나 너무 넓어져 있는, 내가 근육을 막 펼치는 상태가 아닌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이 아워글라스 쉐입, X 프레임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핀 모델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될 수 있고요. 그 말인 즉슨
돌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절들을 훈련을 할 때 정말 잘 써야 하는 종목입니다. 비단 다른 종목 비키니나 그 상위 종목도 당연히 관절을 잘 쓰고 운동을 잘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은 그 다른 종목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이 쉐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여성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절에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상하체 밸런스, 모든 보디빌딩 종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핀 모델에서 되게 제가 이번 시합을 통해서 많이 느꼈었던 건 뭐냐면 상하체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다. 전체적인 이번에 대회가 48명이 나왔습니다. 프로들만 48명이 나왔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무대를 보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도 하체에 대한 다이어트 상태랑 상체에 대해서 다이어트 상태가 달랐던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 미국 선수들도 그랬고 유럽 선수들도 그랬고 심지어 저희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상하체가 동일한 컨디션으로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데 컨디셔닝 상태로 다이어트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상체가 먼저 빠진다든지 혹은 뭐 다른 부위가 먼저 빠지고 하체는 늦게 빠진다든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체 다이어트가 상체에 비해서 더딘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런 것들이 편차가 심하게 되면 이 핀 모델 컨디셔닝을 잡기에는 이 상하체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시즌에도 혹은 시즌을 들어가서 시합을 준비하는 그 기간 안에도 우리가 일정하게 몸 전체적으로 균일한 컨디셔닝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와야지 상체는 다 빠졌는데 하체가 아직 남아있거나 혹은 상하체는 어느 정도 사지는 컨디셔닝이 나왔고 다이어트가 됐는데 복부가 더 뛰게 빠진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더디게 빠지는 곳에서 우리는 맞춰가지고 컨디셔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이 48명 중에 많은 확률로 보였던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4번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컨디셔닝에 대한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번째 프레젠테이션인데요. 48명 나왔던 모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포즈가 달랐어요. 어느 정도 그 이제 비키니나 뭐 피규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익숙한 규정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포즈가 정해져 있지만 이제 첫 번째 하는 프로쇼였기 때문에 나왔던 모든 선수들이 다리 포지션이라든지 골반 혹은 상체의 기울기 이런 밸런스들이 포즈에서 다 너무 달랐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룹 심사를 하고 이제 개인 포즈를 하는데 이 한 명 한 명 개인 포즈 나올 때마다 모든 선수들이 컨디셔닝 상태, 다이어트 상태, 거기에 프레젠테이션들이 모두 다 다르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저희 워너비즈 팀 선수들이 9명 나갔는데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좋은 성적을 받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편차가 심했던 시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것처럼 근육량이 좀 많아도 프레임과 실루엣이 약하면 오히려 순위권에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프로들이 제가 알기로 한 14명?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10명 정도 갔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왔었고 그래서 총 48명이 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온 선수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근육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에서 온 선수들은 심지어 거기에 골격까지 컸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근육량으로 절대 승부 보는 종목이 아니고 얼마만큼 좋은 예쁜 아워글라스 쉐입이 갖춰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밸런스 있는 프레임이 갖춰졌는지 그리고 이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에 걸맞는 컨디셔닝을 만들어 왔는지가 가장 중요 요소로 이제 채택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섹션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저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슬 컨테스트라고 하는 대회는 한국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열리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엄청 활발하게 많이 열리고 있는 대회이고요. 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준을 잡는 프로쇼였기 때문에 올림피아 헤드저지인 샌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여자 종목의 헤드저지가 직접 일본에 와서 기준점을 잡는 심사를 했고요. 그 외로 미국에서 또 헤드저지를 보고 있는 유명한 두 저지와 국내의 임성준 저지, 그 다음에 일본의 셀리 사사케라고 하는 요 5명의 저지가 참여를 해서 오심제로 심사를 보게 됐고요. 근데 제 느낌상 당연히 5명의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심사는 받지만 그래도 아마도 첫 대회였기 때문에 샌디 윌리엄스의 뭔가 이런 콜업이라든가 이러한 저징을 조금 많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프로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유명한 여성 종목의 헤드저지 그리고 올림피아 헤드저지거든요. 올림피아에서도 이 샌디라고 하는 분이 헤드저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분의 말이 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비키니라고 하는 종목부터 여성 종목을 만들어 왔고 제가 알기로 뭐 40년? 30년 넘게 심사를 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던 경기였다. 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저지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래도 이 여성 종목에 있어서 그래도 한 15년 정도 이 종목에서 있다 보니까 해외 프로쇼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해외 프로쇼를 많이 다니다 보고 이 샌디 윌리엄스 저징을 되게 많이 받고 거기에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못해도 샌디에 대한 피드백을 10번 이상은 저는 받았던 실질적으로 직접도 받았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은 경험도 한 10번 이상 있어서 이 셀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추구하는지 그래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비단 이게 이 종목이 처음 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얘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 이 저지분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이 여성 종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샌디가 헤드 저지로 온다고 했을 때 그나마 나한테는 다행이고 우리 선수들한테는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FBB 이제 올림피아 헤드 저지 그리고 올림피아 심사 총괄을 여성 종목 총괄을 하게 되고 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최종 판정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심사위원들 각각의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동점이 나오거나 정말 비등비등해서 여러 번의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저지분들한테 듣기로는 그때는 이제 헤드 저지의 권한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요번 대회의 의미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프로쇼가 아니라 올림피아 기준 심사 테스트 무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는 무대였고요. 새롭게 등장한 핀 모델이라고 하는 디비전의 기준을 확립을 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준 확립, 그 다음에 심사의 방향성, 그리고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작년까지 프로들이 생길 때까지만 해도 각 나라에 있는 저지들 분들이 심사를 보면서 프로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0명의 핀 모델 프로를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다 달랐습니다. 심사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툴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프로쇼의 심사가 이 핀 모델이라는 종목이 이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 프로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엑스프레임, 그 다음에 이런 실루엣, 허리, 그러니까 어깨, 허리, 힙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얼마나 과하지 않은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긴 한데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견갑을 상방의 전으로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만큼의 잘록한 허리와 등의 쉐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과하지 않은, 강도가 높지 않은 어깨의 볼륨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힙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고요. 2번 보시면 부드러운 컨디셔닝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보시면 컨디셔닝 하면 뭔가 세퍼레이션이 좋아야 되고 혹은 데피니션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근육과 스킨이 잘 밀착이 돼서 근육 표현이 잘 된 상태를 우리가 컨디셔닝이 좋다라고, 뭐 이제 많은 남성 종목도 그렇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비키니 종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핀 모델은 좀 달랐습니다. 여기 이 컨디셔닝이라고 함은 이 부드러운 컨디셔닝, 어느 정도 피하에 적절한 좋은 상태의 피부톤과 수분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볼륨감 있는 컨디셔닝이 적절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여기 제가 적절한 체지방이라고 썼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 지방을 안 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쓸까 말까 생각은 하다가 너무 극한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서 체지방이 굳이 기준으로 따지면 인바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미만으로 내려가서 한 8, 7 정도 돼도 핀 모델에서 어울리지 않는 체지방률이 나오는 그 실루엣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굳이 숫자로 따지면 인바디로 기준으로 했을 때 체지방량이 한 10%에서 놀고 있어야 그래도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드러운 컨디셔닝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지방 상태가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이 나는 체지방을 한 10%로 맞췄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부 지방이 남들보다 덜 빠지거나 늦게 빠지거나 혹은 엉덩이 밑에가 햄스트링 쪽이 더 늦게 빠지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탄 작업을 하고 오일링 작업을 해서 조명을 치면 그 피하 지방층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하 지방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선,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보면 힙 하부의 타이트함, 그리고 엉덩이의 선명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컨디셔닝이나 다이어트 상태가 너무 하드하면 안 돼라는 기준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빼오신 분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반대로 그 이유 때문에 덜 빼서 와서 이제 브릿지를 하거나 워킹을 하거나 무대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밑부분이나 그런 잔 지방들이 흔들림이 많이 보이는 이 두 분류로 많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3번의 의미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타이트함이라고 해서 극한의 이 비키니처럼 엉덩이 밑에가 세퍼레이션이 정확히 좀 나와야 되고 이러한 햄스트링에 대한 탄력도가 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지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빼야 하며 반대로 조금의 햄스트링도 보이면 안 되는 정도의 딱 그 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말하면서 좀 웃긴데 어려워요. 특히나 만약에 이 영상을 남성분들이 보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영상을 보고 컨텐츠를 보고 무대에서 선수들을 보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히 알 거예요. 백포즈를 잡았을 때
엉덩이의 분리도가 강하게 보여도 절대 안 되고요. 하지만 볼륨은 느껴져야 되는 정도. 그리고 햄스트링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적절한 햄스트링의 볼륨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가장 많이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오금 쪽이죠. 우리 이제 쓸관절의 뒤쪽 오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대퇴 이두 쪽의 긴장도가 높아서 그쪽에 선이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특히나 다리가 되게 길거나 혹은 유럽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백포즈를 딱 잡으셨을 때 오금 쪽의 햄스트링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도록 톤 관리, 근육의 톤 관리나 결합 조직의 탄성섬유의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 종목이고요. 엉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도 단순히 우리가 세퍼레이션과 플라운드 글루트가 있다고 이 종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요 천장관절 시작하는 부분, 엉덩이의 골이 시작하는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엉덩이 상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엉덩이 상부의 볼륨감에 대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상 보이는 이러한 엉덩이와 심사위원들이 3D로 눈앞에서 보이는 그 엉덩이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사진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시각적으로 눈앞에서 봤을 때 이 3D처럼 나와 있는 엉덩이의 볼륨감이 되게 필요했고, 그래서 핀 모델에서는 비키니와는 다르게, 우리가 한때 비키니가 힙꼬리 때문에 여성분들이 힙꼬리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컨디셔닝과 세퍼레이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핀 모델은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꼬리가 나오면 핀 모델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형상의 엉덩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지들이 오히려 상부에 대한 볼륨감과 엉덩이 측면, 그러니까 전면 중둔근과 후면 중둔근이 어느 정도 조금 꽉 차 있는 정도의 모양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핀 모델에서 원하는 엉덩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프리덴테이션. 이제 당연히 좋은 워킹, 그 다음에 안정적인 무대 운영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 프리젠테이션에 포함할 수 있는 게 태닝의 작업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선수들이 피드백 받을 때도 옆에서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듣고 말씀을 드리면, 태닝의 정도, 피부 스킨에 대한 정도를 피드백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 태닝이 너무 진해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태닝이 너무 조금 어둡게 돼도 핀 모델에서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다. 그래서 오히려 태닝 색깔이 너무 짙은 것보다는 조금 연한 게 훨씬 더 핀 모델에 어울렸고, 반대로 이 탄 작업이 너무 좀 얼룩덜룩하거나 그래서 이 얼룩덜룩함 때문에 피부 스킨톤이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선수도 되게 많았고, 이번 머슬 컨테스트, 일본 머슬 컨테스트는 요거는 진짜 항의를, 그 대회 측에 항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탄 작업을 무조건 일본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본 특성이 약간 탄 작업을 신청을 해서 무조건 이 신청해서 여기서 받은 거를 가지고 와야 뭐 대회를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그 탄 작업에 맡겼어요. 탄 작업에 맡겼는데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말도 안 되게 태닝 작업을 해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전체적으로 태닝의 작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스킨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컬러링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았고, 반대로 그냥 그거를 신청하지 않고서 개인 작업,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도 와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샤워로 다 지우고 그냥 저가 가져간 걸로 개인적으로 작업한 친구들이 태닝 작업이, 피부 스킨 작업이 되게 잘 나왔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일본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태닝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일본 태닝 업체가 뭐 이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심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엄청 비쌉니다. 근데 뭐 비싼 거 갖고 뭐라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작업하는 이 퀄리티가 그렇게 퀄리티를 해놓고서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전달을 해서 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욱했습니다. 약간 욱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분씩 저희가 나갔던 선수들을 한 분씩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앞전에 가볍게 핀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저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이제 선수들을 한 명씩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온라인 코칭을 하고 있는 대만의 홍콩에 있는 이제 차차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성적도 잘 안 나왔고, 제가 알기로 마지막 콜업에 불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하체 볼륨에 비해서 상체에 대한 볼륨감이 잘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시기에는 상체도 뭔가 프레임이 좀 뼈다구가 있어가지고 뼈가 좀 있어가지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선수를 눈앞에서 보면 이 견갑 상완 리듬 구조가 좀 많이 잘못돼 있어서 상완에 대한 골두가 되게 많이 전방 활주도 돼 있고 많이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눈앞에서 봤을 때 근육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포지셔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실제로 봤을 때 상체에 비해서 하체의 쿼드나 엉덩이나 요런 볼륨은 사이즈는 괜찮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상체의 근육량의 정도가 되게 많이 좀 떨어져 보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가 샌디 윌리엄스 피드백을 받은 가장 큰 거는, 처음에는 제가 좀 의아했어요. 머슬 다운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근육량을 줄여라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 친구는 내가 시합 준비하는 내내 우리 어퍼바디랑 상체 볼륨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선수인데, 머슬 다운 이렇게 표현을 하셔갖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아, 상하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하체의 근육량을 조금 줄여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장 큰 거는 상체와 하체의 근육량에 대한, 볼륨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백포즈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저 오금 쪽에서 연결되는 대퇴 이두의 선, 그 선이 저 정도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핀 모델은 비키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림피아 무대에 가면요,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햄스트링이 분리되지 않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햄스트링이 비키니에서도 보이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엉덩이와 뒷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정도만 보여야 돼가 비키니에서 잡아놓은 기준입니다. 근데 핀 모델은 그거보다 굳이 따지면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하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햄스트링 성도 오히려 조금 컨디셔닝이나 톤을 잘 맞추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실루엣은 있어요. 이 친구가 실루엣은 있고, 조금 더 여기서 다이어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힙꼬리도 조금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건데, 힙꼬리는 일부러 지웠습니다. 거기가 표현이 안 되게끔 훈련이나 이 영양을 통해서 조금 거기를 조금 뭉툭하게 지운 거고요. 원래 되게 카드 딸 때는 조금 날카롭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좀 지운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2D로 봤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그래도 중둔근도 있고 힙이랑 좀 이어졌는데 나쁜 모양은 아닌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실제로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거나 심사위원이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라인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이 무대와 심사위원의 거리의 이 길이가 정말 길어봤자 뭐 한 5m 정도? 이번에도 그 5m 정도의 거리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조금이라도 대각선에서 보면 이 엉덩이가 어느 정도 볼륨 있는지 엄청 다 티가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전면에서 보이는 엉덩이의 볼륨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엉덩이 볼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엉덩이 우리 천장관절 시작하는 지점, 엉덩이 골이 시작하는 지점에 볼륨감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깨 볼륨에 대한 어퍼바디에 대한 부족, 그리고 상한 골두에 대한 문제적인 거, 그래서 그건 이제 훈련으로 이제 패턴 변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게 이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광배, 우리가 알고 있는 광배 근육이 허리까지 떨어지는 선을 보면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볼륨을 갖춘 상태에서 예쁘게 허리랑 연결되는 선이 아니고요. 지금 딱 보시면 겨드랑이 쪽 안쪽을 딱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원근만 발달된 체형입니다. 굳이 따지면 광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전면에서 광배 표현이 전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또한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결국에는 견갑에 대한 문제, 혹은 뭐 문제로 따지면 엄청 많죠. 근데 굳이 이제 1차원적으로 따졌을 때는 견갑에 대한 움직임, 거기에 맞는 상완의 리듬,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 친구를 제가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온라인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번 시즌에 잘 보완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힙 볼륨이 이 친구한테는 부족이었어서 그러한 총평의 피드백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제가 컨텐츠 이제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사진은 IFBB 이제 NPC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시합이 끝나면 이렇게 정식 사진들이 다 올라갑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민겸 작가님이 항상 요 시합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걸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모든 사진들은 IFBB 공식 홈페이지 NPC 월드와이드에 있는 갤러리에서 제가 첨부를 했고요. 그 사진은 MK 작가님이 다 찍어 주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팁 말씀드리면 NPC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예쁘고 고퀄리티의 사진을 받으시려면 사진 신청을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신청을 하셔서 사진을 받으시면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NPC 월드와이드에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그게 리저널 대회든 퀄리파이어 대회든 프로쇼든 다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합이 끝나고 나서 혹은 이전에 시합을 한 번이라도 뛰셨던 분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이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다비너스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다빈 선수입니다. 박다빈 선수의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 먼저 지적받았던 거는 태닝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제가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좀 태닝 작업도 좀 하고 스킨 작업 좀 하자라고 얘기를 못했던 게 이 친구가 되게 바빠요. 인플루엔서고 이래서 촬영도 너무나도 많고 돈을 받고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 친구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라 태닝을 강요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보면 백옥같이 하얘요. 정말 하얀색보다 더 하얀색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태닝 업체에서 태닝을 받았더니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톤으로 진짜 우리가 여러분도 이 점을 아셔야 될 게 프로탄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요. 연차수가 오래된 게 주문이 돼서 오거나 나한테 혹은 내가 오래 방치해 둔 게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초록색처럼 표현이 됩니다. 가끔 간혹가다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이 약간 황동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가 좀 상하거나 뭔가 이게 변질이 된 제품은 색깔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번에 머슬 컨테스트에서 바른 모든 제품들이 다 이상했어요. 다 황동색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저지한테 드렸던 피드백이 태닝 왜 상태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얼룩덜룩해? 그것 때문에 컨디셔닝 상태가 일정해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컨디셔닝이 좋지 않아 보였어 라는 피드백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다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엉덩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엉덩이 안쪽, 엉덩이 바깥쪽, 엉덩이 위쪽, 오금 쪽 보시면 다 얼룩덜룩해요. 근데 이게 무대에서 조명받고 쓰면 결국에는 저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반대로 컨디셔닝이나 다이어트가 잘 안 돼서 지방층이 이렇게 눈에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면 포즈를 보면 무릎은 좀 시커멓고 또 위에는 좀 하얀데 엉덩이 좀 또 어둡고 더 자세히 보시면 복부도 완전 다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어깨 얼룩덜룩하지, 가슴 얼룩덜룩하지. 이러니까 이게 무대 위에서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박다빈 선수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를 평소에 계속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바로 시합에 뛰어도 가능할 정도로 촬영이 워낙 많은 친구여서 컨디셔닝이나 다이어트 상태가 되게 좋은 친구인데, 이번에 제가 하나 약간 관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첫 프로쇼였다는 거, 심리적으로 압박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크게 제가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딩이라는 거를 크게 신경을, 이제 컨디셔닝이 좋았던 친구들한테는 신경을 제가 많이 안 썼어요. 로딩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량에서 생각보다 이 박다빈 선수가 되게 많이 플랫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해외 시합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박다빈 선수가 또 그 전날 약간 뭐 이슈가 있었어요. 뭐 이제 그 뭐 숙소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워낙 오래 많은 시간을 밖에서 막 지하철도 타고 기차 타고 뭐 막 숙소 갔는데 숙소도 막 이게 막 잘못돼 있고 뭐 옮기고 해가지고 한 거의 열 몇 시간을 밖에서 막 캐리어 끌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글리코겐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져서 플랫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왔던 피드백이 상하체 밸런스, 그리고 상체에 대한 볼륨, 그리고 컨디셔닝과 태닝의 상태를 문제점으로 피드백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전면 포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박다빈 선수가 이 전면 포즈에서 겨드랑이 쪽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힘주고 포즈를 했어요. 지금은 그나마 사진이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무대 위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는 이 상완과 견갑에 대한 이 움직임을 너무 꽉 뭔가 묶고 있는 느낌이 나서 그 부분 또한 뭔가 무대에서 너무 힘을 주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몸이 상체가 더 작아 보이는 이러한 패턴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1등한 선수가 잠깐 나올 건데 1등한 선수 뭐 이제 피드백을 듣다가 얘기한 것도 저 박다빈 선수 발등 한번 보시면 이제 선수들 손등 발등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손등부터 발등까지 균일한 톤과 색을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건 알고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얼굴의 메이크업의 톤 색깔과 몸 톤 색깔이 같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얼굴이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만큼 이 예쁨과 아름다움의 패키지를 잘 준비했냐도 여성 종목에서는 되게 심사 요소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의 상태, 피부의 얼굴의 색깔의 상태, 메이크업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헤어가 어울리는지, 머릿결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묶여서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준비를 했느냐가 여성 종목에서는 비키니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비단 단순하게 내가 몸만 잘 만들었다고 땡 그냥 나머지 거 대충 이러면 더 잘 될 수 있고 더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쉬운 점들이 분명 남습니다. 그래서 박다빈 선수도 보시면 발등 한번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근데 종아리는 허옇고 근데 또 팔은 전하는 태닝이 돼 있는데 손등은 또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이 나왔어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핀 모델에서는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는 제가 탄수 공식 이제 로딩 공식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툴이에요. 바디빌딩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개별성이 많이 들어간 이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툴은 있지만 그 툴 안에서 되게 유동성 있게 몸을 보면서 이 사람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공식을 간단하게 제가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딩이 되는 시간은 학문학적으로 48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시합 당일날 로딩을 개념으로 많이 먹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로딩을 할 거면 48시간 전에 로딩을 다 어느 정도 해놓는 게 맞는 개념이고요. 당일날 뭔가 나트륨 당을 많이 넣는 거는 혈장 삼투압에 대한 농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펌핑을 했을 때 얼마만큼 근육 속으로 훨씬 더 많은 혈장에 대한 양들이 이런 글리코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합 당일날 혹은 나트륨, 수분 이러한 글리코스 당 포도당 이런 걸로 조정을 당일날 먹어서 하는 거지 당일날 막 그냥 음식을 막 먹고 이거는 생각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로딩 개념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배만 더부룩해지고 소화만 안 되고 오히려 컨디셔닝이 더 망칠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최소한 48시간 혹은 더 이상 잡고 충분히 로딩을 해놓고 시합 당일에 그거를 간단하게 조정을 해놓는 정도만 하시는 게 여성분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확률로 좋은 무대를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컨디셔닝 작업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완성도라고 함은 100%는 없습니다. 100%라는 단어는 없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서 좋은 확률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지 뭘 해서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 완벽한 확률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요 기본 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3등을 한 최혜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제 굳이 따지면 세계 3등이에요. 월드 3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전면 포즈는 가장 좋았다. 전 선수 통틀어서 가장 좋은 전면 포즈를 갖고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다만 후면 포즈에서 엉덩이에 대한 볼륨 그리고 그 엉덩이에 대한 볼륨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말한 상부에 대한 볼륨 지적이 있었고 아주 약간의 하체에 대한 그러니까 하체 후면부 후면 포즈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컨디셔닝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밀린 거지. 전면 포즈에서는 가장 그래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번 프로쇼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전면 포즈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징을 통해서 확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 상하체 이런 앞뒤에 대한 밸런스는 다 너무 퍼펙트하게 좋았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도 너무 좋았고 내가 이제 이 선수를 보면 아워글라스 쉐입이 되게 전면 포즈에서 좋은데 생각보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보면 정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광배근을 막 잡아 뽑고 라인업 자세를 잡아서 포즈를 한 게 아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스트럭처가 너무나도 좋았고 아워글라스 표현 전면에서 너무 잘 됐고 상하체 밸런스, 적절한 볼륨, 어깨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캡 씌워졌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캡이 씌워지면 안 됩니다. 핀 모델에서는. 그래서 캡이 씌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륨감으로 느껴지는 어깨의 볼륨, 그리고 복근의 가로선이 보이지 않고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얇은 허리, 거기에 걸맞는 엉덩이와 하체의 근육, 그리고 종아리까지 그 모든 게 되게 이상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다. 하지만 너무나 아쉬웠던 거는 엉덩이 상부 볼륨과 엉덩이 하부의 아주 약간의 타이트한 컨디셔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피드백이 없었고 그 다음 때에도 그대로 준비하되 조금의 후면부의 변화를 만들어라 해서 지금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에 열릴 프로쇼나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핀 모델을 준비하시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모범 답안으로 정해놓고 보시면서 컨디셔닝 상태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선수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윤보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조금 이것도 이제 운이긴 운인데 이제 키가 엄청 작고 워낙 골격이 작은 선수입니다.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선수의 바로 옆 선수가 국내에 있는 이예슬 선수였어요. 제가 알기로 이예슬 선수가 178, 177, 8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13cm 구두까지 신었으니까 최소 190이 넘었죠. 근데 윤보나 선수는 저희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선수입니다. 150 중반에 머물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룹 심사할 때 딱 걸어 나왔는데 옆에 이예슬 선수가 골격도 크고 되게 잘 만들어 오셨거든요. 이예슬 선수가 옆에 딱 서버리니까 그냥 완전 난쟁이와 쪼꼬미와 모든 그 프레임도 더 작아 보이고 원래 이렇게 작아 보이는 선수가 아닌데 혼자 있을 때 작아 보이는 선수가 아닌데 옆에 비교 대상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프레임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레임 확장. 그래서 볼륨을 키워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 선수의 피드백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후면 포즈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어깨, 허리, 엉덩이로 떨어지는 적절한 아워글라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조금 냉장고처럼 직사각형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릎도 약간 내회전해서 뭔가 무릎이 안으로 좀 무너진 형상도 들고 이거는 아무래도 힙 꼬리에 대한 것들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고 힙 상부에 대한 볼륨도 떨어져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개선을 한 게 다리에 대한 너비를 완전 11자로 골반 이거보다 더 좁게 해서 포지셔닝을 했고 이 친구한테 가장 많이 나왔던 피드백이 강조되었던 게 다리가 되게 얇아 보인다. 다리에 대한 볼륨이 근육량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원래 단점 이 선수의 단점이기도 했지만 특히나 백포즈를 할 때 다리 사이의 공간, 빈 공간들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이 시선의 섹터에서 공간이 많이 보이면 빈 공간이 더 얇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다음 시합 때 조금 개선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대한 확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상체와 하체에 맞는 이 근육에 대한 볼륨감이 피드백으로 왔던 선수고요. 뭐 이제 이게 영상을 이 친구의 NPC가 이 친구가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전면 포즈 후면 포즈 이식이 없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캡처 화면을 딴 건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태닝 작업이 잘 되지 않았고 보시면 무릎 밑쪽으로 되게 하얀 전면에서 하얀 것도 보실 수 있고 얼굴도 좀 붕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상태로 지적이 됐다. 하지만
다이어트와 컨디셔닝 상태는 되게 이상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 요 선수는 12등을 한 한서진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 48명에 있는 선수 중에 12등 한 것도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원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워글라스 쉐입이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전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게 어퍼바디에 대한 볼륨감을 단점으로 지적을 받았고요. 피드백으로 받았고요. 원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퍼바디의 볼륨이 좋은 선수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실수로 제 코칭에 대한 문제로 로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보니 상체에 대한 볼륨감이 생각보다 좀 많이 꺼진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게 됐었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한 상체에 대한 볼륨 부족을 피드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지적을 하자면 지금 한서진 선수가 보이고 있는 후면 포즈의 엉덩이는 셉니다. 강한 톤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라는 이제 피드백이 있었고요. 지금 저 엉덩이의 갈라짐, 저 분리의 정도가 좀 셉니다. 핀 모델의 정도로 따지면. 그래서 저 밑에 하부에 대한 컨디셔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엉덩이만 봤을 때 앞전에 나온 선수들에 비해서 엉덩이 모양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2D 화면에서 2D로 봤을 때는 모양이 되게 괜찮다. 힙꼬리도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조금 풀라운드로 차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뭐 이제 전면 포즈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골반의 경사도가 패턴으로 굳이 따지면 후방으로 되게 많이 가 있는 패턴의 선수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말하는 천골의 각도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장관절에 대한 볼륨감이 눈앞에서 보면 엉덩이의 모양은 좋을 수 있으나 볼륨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좀 납작한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피드백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 어퍼바디 채우고 볼륨감 만들어야 되고 엉덩이의 상부를 좀 보완해라 라는 게 이 선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컨디셔닝의 상태나 이런 다이어트의 상태, 그리고 포즈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핀 모델에 잘 걸맞았고 크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그게 이 친구의 피드백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주요 맹점으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장점이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피부톤이 되게 좋아요. 평상시에도 뭔가 항상 반짝이고 윤기 있고 이 보습 관리도 되게 잘한 그러한 되게 좀 평상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알 거야. 남성분들이 잘 체감을 못할 수는 있는데 여성분들이 피부과 가서 막 이것저것 좀 맞고 피부 시술해서 좀 이렇게 광내고 오시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울긋불긋해도 한 4, 5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회복이 되면서 피부 톤이 진짜 맑아지고 반짝반짝해지고 광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도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는 너무 그냥 거칠고 드라이한 질감이 표현되는 선수가 있는가 반면, 다이어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부톤이 되게 맑고 그냥 빛이 나는 되게 예쁜 톤의 피부톤이 있는데, 한서진 선수가 평상시에 그런 피부 질감이 되게 좋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대에서도 이제 태닝에 대한 정도 혹은 피부에 대한 수분 탄력도, 근육의 탄력도가 되게 잘 표현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력도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서 시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고은혜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이전에 원래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 주변이 좀 부어 있죠. 그리고 복부도 좀 부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몸이 부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요,
제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친구는 좋은 성적을 받겠다라고 항상 되게 생각을 해왔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요게 조금 더 딥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친구가 비키니 시합을 뛰면서 핀 모델로 전향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저랑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그리고 무대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무대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항상 시합 일주일 전까지는 몸 상태가 그 이전에도 다 좋았어요. 근데 시합 주차만 되면 그리고 시합 당일날만 되면 항상 컨디셔닝이 안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합을 계기로 조금 이게 확정이 지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로 하여금 내 생각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생각 때문에 오는 내 몸의 호르몬 반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그러한 어떠한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 취했을 때 어떤 누구는 그걸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거를 되게 조금 스트레스로 받거나 나는 아니야 그래도 그게 눈에 띄게 보이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고은혜 선수는 매사에 이제 시합 준비하는 매사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시합 주차 때가 되면 자기는 아니야 라고 해도 되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받는 친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 시합에도 마찬가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와 몸 상태 정말 좋다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겠다 했는데 시합 주차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측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패턴이 팍 망가지더라고. 몸이 막 붓기 시작하고 체중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죠. 얘기도 해보고 모니터링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결과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등을 했습니다.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0등을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예상컨대 일주일 전에 갖고 있었던 컨디셔닝으로 만약에 이 무대를 섰으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탑5 안에 무조건 들어왔던 선수입니다. 근데 모니터링을 해보니 우선 계측을 하고 나서부터 물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건 제 실수입니다. 제가 그거를 체크를 잘 못했어요. 그 전에 이 프랩을 줬기 때문에 잘하고 있겠지. 왜냐하면 제가 하루 늦게 갔거든요. 선수들이 먼저 가서 계측을 했고 저는 수업 때문에 하루 늦게 갔는데 제가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컨트롤 못해준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인데 이 친구가 항상 일정하게 물을 먹는 톤이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도 이거를 잘 하셔야 될 게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호르몬에 대한 리듬이 더 다이나믹 한 달 주기로 봤을 때 일주일 주기만 봐도 훨씬 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남성들보다 훨씬 더 코티졸 만성이거나 코티졸 스파이크가 치는 게 남성이랑 아예 달라요. 연구 결과도 다르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 코티졸로 인해서 오는 생리학적인 작용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선수를 제가 하나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계측을 하고 나서 계측을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멀리 가야 돼. 새로운 나라야. 택시도 타야 돼. 막 바빠. 사진도 찍어야 돼. 이러니까 원래 평상시에 운동도 평상시에 하고 유산소도 타고 했으면 일정한 양을 계속 마셨을 텐데 운동도 안 해. 그러한 계측도 있어. 막 또 애들이랑 사진도 찍고 막 놀아. 많이 걸어 이러니까 몸의 물 상태가 현저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리터에서 4리터 먹던 게 1리터 이하로 줄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모르는 상태에서 얘 몸 상태가 자꾸 왜 이러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시합 당일날 알게 된 거죠. 몸이 시합 당일날도 막 부어오르길래 야 물 좀 먹어야 돼. 야 너 어제 물 얼마나 먹었어. 이게 그때 내가 체크를 하니까 맞아요. 물을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한 1리터 미만이더라고. 그래서 캐치 못할 제 잘못인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한 작용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그 범위 변하는 범주가 아예 달라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그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평상시에 나한테 항상 일정하게 들어왔던 물이 3리터에서 4리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먹는 양을 1리터로 줄여. 혹은 반대로 나트륨 양을 뭐 갑자기 팡 줄여.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팍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 수치가 너무 과하게 수치가 증가되면서 신장에서 재흡수하는 게 너무 강해져 버려서 몸이 갑자기 부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의 많은 여성분들이 시합 준비하다가 그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 시합 3, 4일 전, 4, 5일 전 혹은 일주일 전이 더 좋아. 근데 내가 피크위크 들어가서 나트륨도 줄이고 혹은 운동량을 늘려서 밴딩을 하거나 혹은 물을 양을 많이 먹었다가 막 줄이거나 이랬을 때 여자는요 생각보다 남자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 기제가 더 세고 왜 코티졸에 대한 민감도도 훨씬 높고 거기서 오는 호르몬의 반응들이 민감도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수분으로 굳이 따지자면 수분량이 갑자기 좀만 줄어도 알도스테론 분비가 확 늘어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명령이 나온 거죠. 야 빨리 물량이 줄었으니까 신장에서 몸에 있는 물 재흡수시켜. 그러면 바로 그냥 재흡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얼굴 주변이 먼저 조금 부어요. 눈두덩이.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 붓거나 이러면 몸에서 좀 재흡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에도 제 워너비즈 피드에도 올렸지만 붓기에 대한 걸로 하체가 유독 붓는 개념과 얼굴이 먼저 붓는 개념이 달라요. 몸에서 나타나는 기전이 어떠한 호르몬적인 이유로 하여금 얼굴이 부었을 때 이유가 있고 하체 쪽으로 부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 쪽으로 먼저 부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장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서 알도스테론 분비 때문에 붓는 경우가 여자들은 시합에서 오는 변수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컨디셔닝 실패입니다. 그 지적을 받았고요. 딴 거는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컨디셔닝에 대한 실패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합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잘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주원규 선수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 좋은 등수를 받았고 보시다시피 포징을 실수를 했어요. 선수가 실수를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로 텐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컨디셔닝 상태가 약간 조금 거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으로 피드백을 받은 거는 근육의 볼륨이었습니다. 근육의 볼륨. 전면 포즈를 보시면 이 친구는 조금 제가 운동 가르치기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골반과 요추, 흉추, 경추를 이렇게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정면 포즈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남들과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천장관절, 천골과 요추와 흉추와 경추가 하나로 붙어있는 사람인 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천장관절도 그렇고 천골, 경추, 흉추, 요추가 유기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씩 걔네들이 잘 움직이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척추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운동 가르칠 때도 이 천골부터 경추까지 하나의 부목을 단단하게 대놓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앞 전면 포즈를 딱 보시면 늑골을 보시면 조금 보이실 거예요. 늑골 하부각이 엄청 좁습니다. 늑골 하부각이 엄청 좁다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늑골이 결국에는 이 늑연골을 통해서 늑골이 붙어서 뒤로 가서 흉추 두 개의 늑골 하나가 붙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늑추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늑추관절의 가동성이 1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다 보니까 이 선수의 트렁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앞뒤로 납작한 느낌의 플러스 늑골에 대한 늑추관절에 대한 그 말인즉슨 흉추에 대한 가동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흉추의 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딴 데서라도 보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요추나 경추도 약간 더 많이 굳어 있고 고딕돼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에 대한 구조가 조금 다시 좀 개편이 좀 돼야 하며 거기에 추가로 또 이제 후면 포즈를 봤을 때 엉덩이 선도 조금 셉니다. 그리고 햄스트링도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저런 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전면 포즈에서는 쉐입을 다시 전면 전체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즈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돌아가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피드백은 볼륨과 볼륨에 대한 지적을 받았어요. 전체적인 근육량을 올려라.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문제인 거를 이제 피드백으로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보시면 이제 송유진 선수예요. 송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딱 하나였어요. 피드백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해라.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 없다. 그거 하나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선수가 되게 비율이 좋습니다. 비율이 좋고 보시다시피 아워글라스 쉐입도 정면에서 되게 좋고 적절한 근육의 볼륨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다이어트가 안 됐어요. 지금 보면 뭐 하체도 마찬가지고 팔도 보시면 마찬가지고 후면에서도 보면 이제 대퇴부 후면 햄스트링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 안 된 거는 뭐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핀 모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부위별로 빠지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굳이 핀 모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따졌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좋은 우선순위로 두면 복부부터 빠지는 선수가 가장 좋아요.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어깨에 대한 컨디션, 상체에 대한 컨디션, 하체에 대한 컨디션을 생각보다 비키니보다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복부가 먼저 빠지는 선수, 우선순위인 선수가 차라리 제일 나아요. 근데 복부가 가장 마지막에 빠지거나 엉덩이 뒤에가 가장 마지막에 빠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 세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데가 복부가 너무 드라이해져서 가로선이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송유진 선수는 복부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못 맞추고 무대에 올라간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 준 것도 코치님이 같이 이제 저희 팀 헤드 코치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받고 계신데 얘기를 했던 것도 뭐 최소 2kg는 빼야 된다. 최소. 거기서 컨디셔닝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드백은 단 하나. 딴 거 다 너무 좋아. 피드백 없어. 근데 하나는 컨디셔닝, 그러니까 다이어트. 컨디셔닝도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가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선수들을 몇 명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을 들은 상태에서 탑4 선수들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첫 번째 파란 비키니 선수가 1등이고 그 옆에 있는 35번 빨간 비키니가 2등, 그 옆에 빨간 비키니 최혜진 선수가 3등, 보라색 비키니가 4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유심히 한번 보시면 1등한 선수와 3등한 선수의 톤이 되게 비슷하고요. 2등한 선수와 4등한 선수의 톤이 굳이 따지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저는 1등한 선수의 피드백도 들었고 4등한 선수의 피드백도 옆에서 들었어요. 우선 4등 했던 선수의 피드백은 어깨 캡을 없애라예요. 그리고 강도를 줄여라. 그러니까 컨디셔닝 상태를 낮춰라예요. 그리고 어깨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가장 강조를 하면서 어깨의 캡을 없애라가 이 선수의 피드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1등 했던 선수는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 퍼펙트가 피드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됐던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등과 발등 모든 게 완벽했다. 그리고 걸어 나와서 첫 포즈하고 이제 그 앞뒤 모습을 보고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1등한 선수의 톤, 캡이 없는 어깨지만 적절한 볼륨. 그리고 내가 굳이 과하게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서 보이는 아워글라스 쉐입. 다만 여러 한국 선수들이 지금 잠깐 문제점 이제 잘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이렇게 전면 포즈를 잡을 때 전면에서 보이는 중등근이 좀 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면 좋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세면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몇몇 센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았고, 골반을 너무 많이 트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았고, 지금 이 3등과 2등, 1등 했던 선수 있죠. 1등과 3등 했던 선수의 전면 포즈가 가장 밸런스 좋고 이상적인 포즈. 근데 굳이 전면 포즈에서 따지면 최혜진 선수가 전면 포즈는 더 좋았다. 다만 후면 포즈에서 조금 등수가 더 갈렸고, 그러면 2등 선수는 포즈도 조금 다르고 어깨도 세퍼레이션이 좀 있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2등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강도와 톤 차이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4등 선수가 몸이 되게 센데 어떻게 4등까지 올라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제가 무대에서 이 선수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양의 벽돌이 있어요. 하나는 벽돌이고요, 하나는 스펀지예요. 근데 우리가 모양은 같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벽돌과 이 똑같은 모양의 스펀지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그 텍스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벽돌이고 이거는 스펀지야. 그래서 이 벽돌은 딱딱할 거고 이 스펀지는 말랑말랑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잖아요. 그죠?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약간 그 느낌과 같다고 표현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퍼레이션이 있어도 근육의 강도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게 강도죠, 강도. 밀고 나오는 정도가 딱 봐도 세퍼레이션은 있지만 이게 이 벽돌처럼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등과 4등 했을 때 아니 왜 그러면 2등 4등은 세퍼레이션이 있는데도 등수가 높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강도와 스킨의 톤의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렇게 어떻게 보면 전면 포즈는 1등한 선수와 최혜진 선수의 그 스트럭처와 톤이 가장 이상적이었고, 이번 선수는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실루엣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정말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원래 이 친구가 2등을 했던 친구가 1등을 할 줄 알았었고, 그래서 돌아가서 후면 포즈를 보면 이 1등한 선수가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 어퍼 글루트가 가장 동그랗게 볼륨감 있게 차 있었고, 2등한 선수는 어퍼 글루트와 이 이제 옆으로 삐져나온 중둔근의 사이즈가 아주 약간 부족했고, 플러스 햄스트링의 톤이 약간 강했다. 최혜진 선수도 어퍼 글루트가 부족했다. 요게 가장 큰 심사의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1등한 선수의 엉덩이의 볼륨과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연결도, 분리도가 아닙니다.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연결도라고 표현하는 게 핏모델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의 좌우에 대한 확장에 대한 넓이, 그리고 이 경기복에 대한 가림의 정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키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엉덩이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요거는 4등, 5등, 6등을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4등, 5등, 6등이 순서대로 보라색, 파란색,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6등은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는 송아름 선수였고요.
그래서 4등의 피드백도 어깨 캡. 그리고 5등은 제가 아마 상하체 밸런스 상체에 비해서 하체에 대한 요 다리에 대한 볼륨감이 좀 부족했던 거, 그리고 후면 포즈에서 엉덩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송아름 선수도 몸이 솔직히 좀 하드했어요. 네. 다행히 송아름 선수가 무대나 프레젠테이션을 워낙 잘하는 선수라 정말 핏 모델에 맞게끔 힘을 정말 다 빼고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해서 더 좋은 등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엔 생각보다 조금 강했다. 어깨 캡도 조금 강했고 복근의 가로선도 강했고, 다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무대의 능력, 무대를 운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능력이 핏 모델에 정말 되게 잘 맞았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더 좋은 등수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후면을 보시면 송아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엉덩이의 쉐입도 생각보다 셉니다. 저렇게 세퍼레이션이 나와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2등, 그러니까 5등 했던 가운데 있는 선수는요, 세계 최초로 핏 모델 프로가 된 선수예요. 그때 되게 많이 이슈가 됐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엉덩이에 대한 모양이, 저런 ong덩이는요 골반이 엄청 넓은, ASIS가 되게 넓은 엉덩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이거는 100%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8에서 30 사이일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엉덩이 모양이 저렇게 나와요. 중둔근 전면과 중둔근 후면이 그러니까 이 천골이 뒤로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천골이 앞으로 쏟아져 있으면 저렇게 안 보여요, 절대로. 근데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골반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엉덩이의 좌우 볼륨, 어퍼 글루트의 볼륨이 아쉬웠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다리를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보면 오금 쪽에 햄스트링, 대퇴 이두가 갈려 있는 모습. 그리고 4등 했던 보라색 비키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두 선수보다 엉덩이의 볼륨감이 더 느껴지는, 그래서 엉덩이의 꼬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핏 모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꼬리에 대해서 비키니처럼 절대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어퍼글루트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내가 골고루 다 잘 키우는 게 좋지만 뒤에 이제 상대적으로 하부 엉덩이, 우리가 말하는 꼬리가 좋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좋은 등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퍼글루트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하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정말 이 천장관절의 안정성과 가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잘 써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움직임 패턴을 잘 이해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핏 모델은 절대 좋은 이 핏 모델에서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운동 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회 분석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많았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제가 도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체 프레임이 부족했던, 근육량이 좀 부족해 보였던 선수들의 공통점인 이 확률이 되게 많았고, 여기 2번 힙 하부 타이트함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과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3번째 컨디셔닝을 이 종목에 맞지 않게끔 해온 선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안 했다 보다 이 종목에 맞지 않게 더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가지 가장 큰 공통점들을 보면, 상체 프레임이 작았던 선수, 힙에 대해서 타이트한 부족이나 혹은 과한 게 많았다. 그래서 컨디셔닝을 오히려 오버 컨디셔닝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미국 선수 다 오버 컨디셔닝이다, 오버 컨디셔닝이 많을 거다라고 내가 입으로 시합 전에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쫄았거든요. 아니면 어떡하지? 프로전이라고 하드하게 보면 어떡하지? 자넷이 나온다고 더 세게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믿고 갔어요. 샌디에 대한 그것도 경험도 있었고, 절대 첫 프로쇼에서 그렇게 주지 않을 거라는, 상향 평준화를 만들 거지 분명히 절대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 쫄렸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갔더니 그나마 선수들이 상위권에 랭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핀 모델에서 중요한 점, 오버 컨디셔닝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전에 깃들여진 게 나한테 습관되던 게 있어서 항상 내가 부족해 보이고 항상 내가 다이어트 안 돼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고스톱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보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능하신 코치님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으시니까 코치님들에 대해서 코치님들이랑 상의를 잘 하시고 보는 눈을 좋게 기르셔서 종목에 맞게끔 오버 컨디셔닝이 되지 않게 컨디셔닝을 만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핀 모델의 패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승부수 포인트 보면 내가 힘을 줘서 모양을 펼쳐서 라인업을 잡아서 만든 프레임이 아닌 정말 운동을 잘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X프레임이 나오는 아워글라스 쉐입이 나오는 이 프레임 실루엣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장 관리가 잘 돼 있고 코어 관리가 잘 돼 있고 이제 이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가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요, 되게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요. 여자분들은 산부인과에 대한 관리도 되게 잘 되셔야 되고요. 장 관리도 되게 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 골반 관리가 잘 돼서 그 위에 구조물로 붙어 있는 척추 움직임이 좋아야 쉽게 얘기해서 이 복부가 타이트하게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뇌한테 어떠한 움직임이나 그런 장기들이 위협이라는 신호를 자꾸 보낸다면 반대로 우리 몸은 당연히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다이어트도 안 되고 혹은 지방을 더 쌓고 더 안 좋은 패턴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절대 좋은 다이어트 상태나 컨디셔닝 상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여성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제 넓은 어깨와 얇은 허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힙도 마찬가지로 힙 상부 아까 말한 적절한 볼륨과 타이트함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그냥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나타나는 그냥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느끼고 그 첫인상이라고 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혹은 비율을 안 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고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실루엣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레임과 골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가서 상체에 대한 하체에 대한 포즈를 잡았을 때 밸런스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근육이 어떤지, 근육의 모양이 어떤지, 선명도가 종목에 맞는지, 다이어트가 잘 됐는지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것들이 프레젠테이션이 조화롭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아까 말한 메이크업의 정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로웠는지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이 선수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사에 대한 기준은 아니지만 사람이 눈으로 심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몸을 준비를 하고 심사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딱 내가 걸어 나오는데 복직근이 딱 이미 진하게 있어. 이미 그냥 거기서 첫인상에서 쟤는 복근이 타이트해. 복근이 너무 강해. 이 종목과 맞지 않아. 이미 그 인상이 받아진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앞에 나와서 포즈를 하면. 딱 걸어 나오는데 어깨 빗살이 갈려. 이미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혹은 이미 걸어 나오는데 목 이렇게 앞으로 빠졌어. 그럼 누가 당연히 그걸 이뻐할 거야. 걸어 나오는데 골반이 막 후방경사로 막 무릎 막 굽힌 상태로 걸어 나. 그러면 당연히 그건 무조건 사람이면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내 몸에 적용해서 운동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포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공통적인 요것도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포징에 대한 일관성이 좀 부족했던 거, 그리고 힙에 대한 텐션이 부족했던 거. 여기서 말하는 텐션은 이 깎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뺀 거 혹은 너무 덜 뺀 거. 거기에서 굳이 따지자면 너무 많이 뺐던 사람들, 너무 세퍼레이션이 강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엉덩이에 약간 살짝 대퇴골의 외전에 힘을 살짝 주면 엉덩이 하부가 살짝 들어가고 수축되거든요. 차라리 그 상태로 포즈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어깨 프레임에 대한 표현이 부족했던 선수들이 포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개선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더 좋은 저징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회 선수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선수가 지금의 기준이니까 이 선수를 잘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X프레임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 의도적이지 않았고 과하지 않았고,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움. 그러면 말한 거 똑같은 거죠. 자연스러움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가 봤을 때 그 자연스러운 거, 마찬가지로 내가 어깨에 이렇게 힘들고 있으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자연스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것들. 그래서 바디빌딩은 보디빌딩 종목에서 가면 스키지 하는 동작과 그 근육을 심사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이렇게 모델 종목으로 빠지거나 이러한 실루엣, 룩 이런 거를 보는 종목은 되게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생각보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스러움. 라인업을 크게 펼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어도 X프레임이 잘 나와야 하고, 힙 하부도 다이어트도 됐는데 분리도가 햄스트링이랑 엉덩이가 나뉘지 않은 정도,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적절했고, 어퍼바디 좋았고, 엉덩이 중둔근 볼륨 좋았고, 그리고 피부톤 완벽했고, 태닝 상태 너무 좋았고, 앞에서 보면 이 친구 광이 났어요. 반짝반짝했어. 오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톤이 엄청나게 뭔가 맑은 되게 톤이었어요. 태닝도 되게 잘 돼 있었고, 그리고 포징도 군더더기 없이, 딴 선수들은 막 첫 프로쇼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도 잘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위 선수도 아까 제가 이제 다 비교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실루엣은 너무 좋았지만 포징이나 이런 점들이 좀 너무나 아쉬웠다. 그리고 허리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두터웠고, 그리고 후면에서 햄스트링이나 엉덩이에 대한 이 컨디셔닝 정도가 핀 모델에서 아주 약간 좀 벗어났다. 그리고 다만 이분이 갖고 있었던 톤, 근육의 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근육을 보고 딱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의 탄력도가 되게 중요하고, 근육의 탄력도가 좋으려면 여러분들 ROM이나 근육의 운동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결합 조직의 톤이 중요해요. 콜라겐과 탄성섬유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그게 내가 운동할 때 식습관이 그게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톤과 이 결합 조직의 톤은 달라집니다. 이 탄성섬유의 톤이. 그래서 그런 톤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좋은 등수를 받았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혜진 선수도 아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위 선수를 보면 굳이 따지면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이 선수는 뭔가 근육을 눌러보면 딱딱할 것 같아. 그죠? 아까 2등 했던 선수랑 비교를 해서 보면 2등 했던 선수도 세퍼레이션이 있고 근육의 볼륨은 있었지만 딱 봤을 때 강도가 느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조금 하체도, 대퇴 부부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좀 강도가 느껴지는, 건드렸을 때 텍스처가 딱딱할 것 같아. 근데 그게 핀 모델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피드백은 어깨 캡을 없애라가 피드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넷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올림피아니에요. 그냥 올림피아만 출전했던 선수가 아니고요. 올림피아에서 비키니 종목에서 1위까지 거뒀던 선수인데 이렇게 픽 모델에 출전한다고 해서 이번 머슬 컨테스트 재팬이 되게 주목을 받았고 과연 이 선수가 등수가 나올 것인가? 혹은 이 선수가 픽 모델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 챔피언들을 우대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피디님 그걸 뭐라고 하죠? 전관예우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선수였어요. 다만 너무나도 이번에 더 신뢰하게 됐던 거는 전혀 그전 전관예우가 없었다. 하지만 자넷 선수는 아예 핀 모델에 맞지 않게 종목에 만들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등수를 아예 받지 못했어요. 14등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넷이 피드백 받는 것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이 선수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됐고 이 선수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혼란과 방향성을 잃었어요. 유명한 이제 국내에 나왔던 제가 이름은 언급을 안 하고 유명 선수도 이 친구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끔 조금 더 세게 준비한 프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그래서 얘가 나옴으로써 얘가 피드에 한 달 전에 핀 모델 포즈를 잡고 사진 한 장을 올림으로써 많은 조금 이변이 있었고 하지만 저는 정말 다행히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성적이 안 나올 것도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전화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예측을 해서 다행히도 잘 그거를 방어를 했고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종목 기준 충돌이 됐던 거예요. 그냥 비키니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비키니인데 포즈만 핀 모델로 뛰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단 한 번도 이 자넷의 어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해서 어떻게 보려고 해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저 많은 머리 숱으로 다 가렸습니다. 보여주질 않았어요. 머리를, 어깨를. 그래서 한 번도 자넷의 어깨를 보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본인도 알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비키니 기준에 너무 적합했지만 핀 모델은 전혀 맞지 않았고 이 자넷이 끝나자마자 샌디한테 가서 피드백을 받더라고요. 제가 옆에 총총총총 가서 들었더니 엉덩이가 너무 크대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자넷 너 엉덩이가 너무 커. 엉덩이 사이즈가 핀 모델에 맞지 않아.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게 가장 큰 요소였고 두 번째는 컨디셔닝의 상태였죠. 다리의 강도, 복근의 강도, 어깨의 강도, 빗살 걸어 나올 때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포즈 할 때 아직 콜업을 안 했으니까 순위를 안 불렀으니까 자넷이 걸어 나오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큰일 났다. 한편으로는 설마 저거를 이 두 가지 마음이었거든요. 뭔가 올림피아 1등 출신이고 정관예우를 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큰일 났다. 요게 하나였고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더 세게 나왔는데 저 정도는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들었는데 아직 저징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과한 비키니 몸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절대 좋은 점수를 핀 모델에서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사진 나온 것처럼 이 자넷이 준비한 패키지가 요거 그대로예요. 어깨가 기가 막혔고요. 세퍼레이션 너무 좋았고 볼륨 너무 좋았고 이제 무대 밑에서 봤을 때 태닝의 정도도 너무 약간 어둑어둑한데 톤 너무 좋게 태닝 혼자 딴 데서 했나 봐요. 태닝도 너무 잘 됐고 힙 볼륨 너무 좋았고 컨디셔닝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완벽했고 근육의 분리도도 비키니에 맞게끔 딱 만들었는데 그게 핀 모델 기준으로 오니까 어깨 너무 셌고 태닝 너무 세게 됐고 힙 너무 컸고 컨디셔닝 너무 과했고 분리도 너무 셌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뭐 총평을 하자면 방금 얘기한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 머슬 컨테스트 재팬에서 핵심 인사이트는 명확했다.
그래서 단순한 근육량보다는 우리가 프레임과 실루엣을 어떻게 만들고 그 좋게 움직이고 좋은 움직임과 운동과 다이어트 이 식단으로 만든 프레임 툴 안에 근육을 얼마나 잘 차곡차곡 쌓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냥 단순한 근육량 확보가 중요한 종목은 아니다. 생각보다 생각 많이 해야 하고 생각보다 운동도 되게 꼼꼼하게 똑똑하게 해야 하며 다이어트도 고 할 땐 고, 스탑할 땐 스탑하면서 이 조절 정말 잘해야 되는 예민한 종목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되게 앞으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핀 모델의 이 컨디셔닝을 잡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극한으로만 가서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지만 핀 모델 준비하실 때 운동, 영양, 포징을 잘 맞춰서 해주시고 요거는 그냥 저희 선수들한테 정리하려고 쓴 거여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핀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리뷰를 준비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는 비키니 선수들만 한 15년째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의감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회의감이 왔다는 게 뭐였냐면 운동이라고 함은 혹은 우리가 컨텐츠적으로 보여지는 이 운동하는 여성들은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건강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없는 그 이면들이 존재함에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선수들이 한두 번 경험을 해보고 정말 좋아서 정말 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정말로 느껴져서 이거를 꾸준히 지속해서 이 시장이 같이 커져서 저도 돈 잘 벌고 많은 사람들이 더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는 게 저의 옛날의 마음이어서 엄청 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두 번 경험하고 이거는 힘들어, 몸이 안 좋아져, 나빠져, 혹은 건강에 좋지 않아. 바디 프로필만 찍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정말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교육도 더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시작이 비롯이 되었고 어떻게든 더 건강하고 올바른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그냥 경험으로만 보디빌딩에서 오는 경험으로 전해지는 지식들 말고 정말 그래도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경험이 같이 겸이 된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조금이나마 여성들이 건강하게 시합 준비를 하고 많은 선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합을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는데 점차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을 내가 언제까지 시합 준비를 시켜야 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케미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다이어트 혹은 뭐 이런 이뇨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 일이 하기 싫어지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핀 모델이 나온다 그래서 반대로 다시 너무 조금 재밌어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은 여성분들한테 줄 수 있겠다 이 종목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핀 모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떠들어댔고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노출시키려고 했고 다행히 그 결과가 잘 따라서 핀 모델 프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첫 번째 열리는 되게 역사적인 쇼에 이 많은 선수들과 함께 출전해서 이거를 리바지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었고 그래서 이 핀 모델로 하여금 많은 선수들이 더 접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혹은 몸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이 시합을 준비했던 패턴 그대로 내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쁜 모습도 동기부여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 시장이 분명히 더 커질 것 같고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시간을 빼서 핀 모델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추천도 한번 해보시고, 혹은 비키니도 비단 뿐만 아니고 핀 모델 뿐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림피아에서 가서 보면, 올림피아 탑5 선수들 보면 우리 한국 선수들처럼 드라이하고 세퍼레이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 그 국내 어떤 누구보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보다 올림피아 많이 가서 본 사람 저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키니도 말 그대로 정말 더 건강하고 예쁘게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과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저는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키니도 제 바람은 정말 조금 더 볼륨감 있고 건강한 방향 쪽으로 저징이 돼서 올바른 심사가 돼서 조금 더 그런 볼륨감 있고 정말 이 쉐입적인 부분, 세퍼레이션적인 부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에서 뭔가 선수들한테 등수가 매겨진다면 시장성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거기에 나아가서 핀 모델링이라는 종목이 생겼으니 그 종목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면서 건강하게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한번 뛰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마무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 허쉬 허슬에서는 핀 모델에 대한 부분, 혹은 저희가 이제 여자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 시합 준비하는 과정, 혹은 무대 뒤의 이야기, 실제 코칭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다큐처럼 해서 조금 그것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컨텐츠들이 새롭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PR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일해야죠. 저희 이 NS 프로틴 함께 해주는 프로틴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스트로베리 맛과 곡물 맛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다시피 제 얼굴 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게 컴팩트해요. 갖고 다니기도 무리도 없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씹는 맛이 또 있고 맛도 정말 좋으니까 가격도 엄청 저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사 먹어보시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입는 요거 저희 프리덤 신상입니다. 그래서 프리덤 옷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주구장창 입고 나오는데 한 번도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프리덤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서 쇼핑을 해보시고 좋은 옷 있으시면, 원하시는 옷 있으시면 한두 개씩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허쉬허슬 15화 핀모델 머슬 컨테스트 재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